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사태가 유럽으로 번지면서 단기간 해결이 저는 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단기 이슈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이제는 경기 침체는 물론 뭐 금융 위기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졌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탈리아에서 너무 많은 감염자가 나왔어요. 사망자도 너무 많았고요. 이탈리아 사례를 보면 이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 이 진짜 무서운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, 그것은 바로 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.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 환자는 물론 뭐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까지도 위험해진 상태고요. 그로 인해서 이 높아진 사망률로 인해 이 사회적인 불안이 굉장히 커졌죠. 사실 이제는 뭐 불안을 넘어서 공포 수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. 아무튼 유럽은 이런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작은 서비스업 중심이었겠지만 앞으로는 제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그 다음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이 금융업 차례입니다.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융은 이 부채를 의미를 하고요. 이 부채의 내관이 터지는 게 왜 무섭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역사적인 뭐 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서 오로지 이 부채의 힘을 통해 이 살려왔던 세계 경기이기 때문에 2020년 현재 각국의 부채 비율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런데 이 부채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일단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채가 왜 터질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단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다 생선 가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선을 안 먹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작은 이 생선 가게들이 이렇게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상위 그룹에 있는 유통기업들도 밑에 뭐 납품할 가게들이 계속 사라지고 힘들어지니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들어지겠죠. 심지어는 이제는 유통회사들도 문을 닫기 시작을 할 겁니다. 유통회사가 줄어드니까는 당연히 그 위에 제조업들도 뭐 물건을 만들어 봤자 팔 수가 없으니 제조업도 이제는 힘들어지기 시작을 할 테고, 심지어는 일부 제조업들도 문을 닫게 되겠죠. 이렇게 가게가 문을 닫고 또 회사가 문을 닫으니 은행의 연체율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또 까다롭게 심사하게 돼서 오히려 또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는 신용 경색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. 즉 금리,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제로로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.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대출이 안 되니까는 당연히 작은 가게는 뭐 추가적으로 문을 닫게, 그 상위 기업들도 더욱더 힘들어지고 파산을 면치 못하겠죠. 그렇다면 개인과 그리고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? 개인은 뭐 당연히 가게가 문을 닫고 기업이 문을 닫으니 일자리를 잃습니다. 일자리를 잃으면은 당연히 뭐 그동안 대출 받아서 산 주택에 대한 이 대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을 할 텐데, 그렇게 되면 개인 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높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이후의 시나리오는 뭐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겠지만 진짜 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마저도 이제는 가격 하락을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 뭐 설마 코로나 뭐 두세 달 이것 때문에 무슨 뭐 가게나 기업이 망하겠어?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두어 달 정도 힘들면 갖고 있는 돈으로 버틸 수 있다,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. 하지만 이 회사와 그리고 개인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, 이 개인의 경우에는 한 두어 달 힘들면은 뭐 정말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을 해도 되고요.
그리고 해결해야 할 자금의 종류는 뭐 생활비와 고정지출인 뭐 대출금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, 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작은 가게만 하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임대료 내야죠, 관리비 내야죠, 그리고 가게를 차릴 때 부채가 필요했겠죠. 이자 비용 내야 될 겁니다. 재고 비용, 직원들 월급 줘야죠. 직원들 월급뿐만 아니라 내 월급도 챙겨가야 생활을 하겠죠. 즉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이 사장님들을 압박을 할 겁니다.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더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현실적으로 또 진짜 우량한 기업 그리고 가게가 아닌 이상은 이 회사의 현금 자산을 월 매출의 몇 배씩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봐야 돼요. 즉 현재와 같이 이 심각한 소비 위축 상황이 한두 달 내로 이게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부채가 폭발하게 돼서 이 과거의 금융위기 이상의 파급력을 갖춘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. 그리고 슬프게도 지금 당장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 단기 해결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.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좀 극성맞을 정도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집단 감염을 좀 막기가 힘들었는데, 이 문화가 전혀 다른 유럽, 미국, 과연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수준으로라도 과연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. 유럽이나 미국은 뭐 이미 이동 통제는 물론 뭐 상점도 몇 시 이후부터는 이제 문을 닫게 폐쇄 조치까지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워낙 개인이 최우선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정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실제로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프랑스는 이동 통제 명령 내리기 하루 전날 전야제처럼 이렇게 행사처럼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였으면 전혀 이제 상상도 못했을 일이.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그 나라는 또 마스크도 많이 없다라고 해요. 결국 이 상황이 결코 쉽게 좋아질,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또한 이러한 통제를 기껏 한 일주일, 열흘 정도 하는데도 이렇게 잘 따르지 않는데 과연 이거를 몇 달 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다가는 실제로 일단 코로나보다는 진짜 가게와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해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 통제,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는 이러한 방식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결국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학교 개학도 하게 될 거고, 유럽, 미국도 이동 통제도 다 풀릴 수밖에는 없겠죠.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한 확률, 노출은 훨씬 더 또 올라가게 될 테고, 즉 여전히 이 전 세계의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어쩌면 아직은 후기 단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. 특히 더 앞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마저도 이 유럽 수준으로 감염 속도가 정말 빨라지게 돼서 이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경우입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이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대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, 그 이후에 회복하는 데 시간은 정말 빨라야 1년, 길게는 뭐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 지금도 주가 하락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바닥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은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의 주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가 그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과도한 거품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. 사실 이 시점에서 좀 냉정하게 다시 연초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, 미국 주가가 뭐 28,000, 9,000 뚫고 3만을 앞두었을 때 결코 저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다라고 생각을 한 투자자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상당 부분이 거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그랬지만은 미국 투자를 이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죠.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으니까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. 실물 경제는 사실 다 최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, 실제로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주가와 이 특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죠.
결코 그 누구도 이 현상이 정상이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막상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 단순히 그때 시절의 최고점 대비 30에서 40%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섣불리 이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어쩌면 출발지, 그러니까는 고점 설정부터가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문득 하게 됐고요. 오늘 좀 이렇게 뭐 우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주가가 이렇게 1500에서 1600 수준이라면은 사실 뭐 매수해 놓고 뭐 미국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 그냥 매수해 놓고 한 1, 2년 그냥 버틸 수 있으면은 그 시간이 왔을 때 사실 엄청난 수익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오늘 내용처럼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 한두 달 만에 조기에 회복이 돼서 주가가 다시 정고점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 단기 자금을 무리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.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